자, 보겠어요? 잘 봐.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원론적인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여기에 있는 원칙대로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기에는 너무 무겁다. 얘들의 의미는 너무 무거워. 무겁다란 말은 시간이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들 또는 불필요한 과정들을 다 거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실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전적인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 가벼운 실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거고, 이 말은 이건 알아둘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은 아니고 참고는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서 매번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저절로 확인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 숙련을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미적분을 하잖아. 그럼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배운 게 한 가지거든. 변곡점. 변곡점을 위해서 배운 게 오목볼록이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오목볼록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 사실 오목볼록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선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수투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에 있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은 일단 뭐가 주어져 있죠? 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함수식. 그러니까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함수 단원이고, 거꾸로 그림으로부터 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죠. 참고로 시중 유형에서 그림으로부터 식을 찾아내라고 하는 과정을 자취 방정식 구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도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단원인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 유형으로 제일 끝부분에 자취 방정식 구하기라는 유형이 다들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지거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니 하면 이 식을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뭐가 구해지니? f'x가 구해지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니?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일부가 극점의 x좌표죠. 그럼 일부란 뭐야? 하면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그럼 극점을 찾죠. 궁극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점대입이고, 점대입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핀셋처럼 원하는 가장 필수적인 점만 찾아보자가 미분이거든. 그리고 그 필수적인 점을 극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연결한다. 참고로 부드럽다라는 말이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가 수투에서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 이게 다. 그러면 미적분에서는 지금 봐봐. 이거랑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 추가적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얘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안에 문제를 푸는데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다. 그걸 헤비하다 라고 선생님이 쓴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다만 미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식이 뭐?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 무리식, 초월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는데 미적분 관점에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야. 뭐냐면 매듭점.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매듭점. 뭔 말이냐 하면 다항함수에서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곡선이라는 전제예요. 직선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극점이야. 이거 두 개 극점이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극점이 아니잖아. 지금 미분을 통해서 찾은 극점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랑 여기가 정해져 있다고. 선생님이 말하는 매듭점이 여기야. 즉 매듭점이란 뭐냐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다항식에서는, 다항함수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미적분에서는 여기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네가 확인해야 돼.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뭔가요? 선생님 말한 건 요걸 말해요. 이게 뭔 말인지 같이 볼 거고, 역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서도 그 매듭점이었던 셈인데, 아무튼 뭐냐, 수렴, 무조건 발산하는 게 아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두 가지인데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발산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수투랑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 같다라는 말은, 기존 경험과 같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의 직관, 즉 습관대로 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가 없죠? 이게 새로 등장했거든. 그럼 이건 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점근선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수투대로 하되 점이 하나 추가된 거죠. 뭐 끝에 점에서, 끝에 무한대로 가는 점에서 이거를 수투와 달리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 줘야 된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거 뭐야? 무한대의 극한 계산을 해줘야 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하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눠준 프린트를 통해서 이해를 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그러면 오목블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필수다. 필수면 그러면 옵션, 선택 사항에 등장하는 점이 바로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란 표현 안에는 여기 안에 증가 감소가 포함되어 있듯이 변곡점이라는 표현 안에는
오목볼록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점이 크게 세 종류고 얘는 옵션이야.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 점만,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요 점과 요 점이 필수, 문제에 따라서는 이 점도 확인.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라는 그 문제가 뭔가요? 이건 언제 확인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뭐 직선과의 위치관계. 꼭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아닌데 곡선과의 위치관계도 결국 곡선 대 곡선도 결국 곡선 대 직선으로 환원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관계 걔를 묻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위치관계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에서 배우는 단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 또 하나는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은 딸려오는 거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물론 이 단원들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게 나오면 무조건 또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도 선택이야. 문제에 따라서는 오목볼록까지, 변곡점의 위치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래서 문제 경험상 보면은 한 8대2 미적분 문제에서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적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뭔가요?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왜 안 하나요? 안 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지? 함수의 극한에서 한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게 바로 미분 본문에서 배운 거잖아. 그런데 사실상 별로 쓰지 않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 없이 수투는 뭐 극점, 미적분은 뭐 매듭점 추가, 상황에 따라서 변곡점 추가. 상황은 통상 이런 단원, 두 단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활용이 뭐죠? 실근의 개수. 교점이 몇 개인가, 실근이 몇 개인가 이런 걸 따질 때 쓸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아나요? 문제를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 오목볼록을 생각을 해줘야겠는 걸이라는 감이 온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 막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놔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 거거든. 너희도 혹시 프레임워크라고 워크 프레임워크 아니고 워크 프레임이라고 들어봤나? 프레임워크인가? 워크 프레임인가? 들어봤나? 프레임워크인데 워크 프레임이 아니고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거든. 그럼 프레임워크가 뭔데요? 프로그램 1, 2, 3, 4, 5, 6, 10이 있으면 1, 2, 3, 4, 5, 6, 10이 모두 다 독특하고 출발점이 새로운 게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아나? 예를 들면 지하철 맵을 개발하는 앱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앱이 한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공통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잖아. 그러면 그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지금 워크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건 헷갈려요. 아무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공통 부분은 그걸 갖다가 쓰고 거기다가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만 탁탁탁탁 위치시켜서 완성을 한다.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하거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오케이?
내가 그 용어를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 챗 GPT 알죠? 챗 GPT가 구글 오픈 AI인가? 회사인데 구글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떨어진 기업이 애플이다 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애플이 챗 GPT와 동일한 같은 카테고리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애플 GPT라 부른다. 근데 애플 GPT를 그러면 새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프레임워크 그 AJAX인가 하면서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무슨 작스라고 불린대. 그리고 애플에 A를 붙여서 AJAX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애플 GPT를 만들어서 내부 테스트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거더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네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기존의 문제를 참고하잖아. 그럼 기존은 여기 봐. 기존의 문제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들이 수학은 뭐 논리하고 같은 점을 찾는다는 거잖아. 기존의 문제가 5개가 누적이 돼 있다고 쳐. 어떤 새로운 문제에 관련된 5문제가. 그럼 새로운 문제를 보기 전에 5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풀었을 때 뭐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그 문제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한다고. 그 공통점, 일관된 부분을 선생 수업에서 뭐라 부른다고? 구조, 함수 단원 구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 수업에서 함수 단원 구조, 정의 그래프의 활용. 이게 프레임워크야. 그리고 그게 유리함수에 적용되면 유리함수 단원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무리함수에 적용하면 무리함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공부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로 갔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단원의 문제를 푼다고 쳐. 이 단원의 문제를 푼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그렇지 않은 단원들보다 쓸 확률이 더 높다는 거거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꼭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면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하면은 내가 말한 거야. 그 문제들이 누적해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구조를 프레임워크. 프레임이 무슨 구조로 그런 뜻 아니냐?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새로운 문제를 어느 정도 독해를 하다 보니까 독해를 한다는 건 국어 독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고 그리고 뭔가 시도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워크가 동일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거 지금 쓰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는 비단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얘기했느냐 한 거냐면 유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이라고. 수학에서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이런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선생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좀 하다가 필요하다라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다. 알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수도 없이 그려내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한다. 점 몇 개? 3개. 최필수, 미적분 단원에서 필수. 그 다음에 얘는 선택. 주로 이런 단원. 선택은. 알겠죠? 자, 점근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점근선이 뭐죠? 점근선은 직선이에요. 직선은 몇 종류죠? 얘기해봐. 얘기를 좀 해볼래? 욕하기 전에?
내가 우리 딸이 너희들 같은 개 병신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 될까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개 병신이 되도록 훈련을 대한민국이랑 족같은 사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정답 강박증. 정답이면 칭찬을 받고 정답이 아니면 사고 과정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타박받는 그런 족같은 사회에서 10년 이상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되느냐 결론으로 병신이 되죠. 정답을 찾는 스킬이 느는 게 아니고 병신이 돼. 왜? 정답을 찾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확률적으로 높지 않거든. 어떤 상황에서 네 앞으로 사회에 나가도 어떤 업무가 주어져. 그 업무가 문제라고 치면 그 업무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 거는 쉽게 찾아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초짜 때는 존나게 까이는 거거든.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애들은 초짜 때든 베테랑 때든 찾아내는 거 똑같은 데야 된다고 착각을 해.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생각을 안 해. 왜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답을 못 찾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멈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그럴 리가요. 멈추고 누군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복사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고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아. 우리 딸도 대한민국 사회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낮은 편은 아닌데 선생님이 어떻게든 계속 좀 주입을 시키려고. 와, 여기 앉아있는 애들 보면은 봐봐. 지금 니들 옷도 거의 색깔이 비슷해. 이거는 우연일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이거거든. 습관이거든. 검은색 상의. 사고도 똑같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답 강박증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어떤 과제가 광범위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답 강박증 때문에 그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정답 강박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능인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직선인데 직선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좌표고. 그래서 세 종류야. 직선은 세 종류. 세 종류가 뭐죠?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일반형을 배울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배운다고 교과서에서. 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보다 크다지. 이게 뭔 말이야? a와 b가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총 몇 가지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그렇게 세 가지거든. 이런 것조차 대답을 못해. 그냥 직선하면 너무 그냥 출발점이 어디서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발력에 의해서 하려면 방금 질문이 매우 광범위한 질문이죠. 직선이 몇 종류야? 직선이 좋은 거였어?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능 문제를 해석하기 힘들어요. 수능 문제 중에 킬러 문항들은 해석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요즘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거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 듯한데 알고 보면 교육과정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힌트들을 다 주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함수의 연속단원, 수투 함수의 연속단원에서 뭐 배웠어? 그러면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읽을 때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못 알아봐. 세 종류죠. 세 종류가 뭐야? 비스만 직선.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 비스듬한 직선. 비스듬한 직선은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적겠습니다. 비스듬한이라는 말이 우리 수업에서는 뭐죠? 뭐냐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래서 점근선도 세 종류거든. 좌표 평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이와 같거든. 그리고 X축만, X축, Y축인데 X축만 기준으로 봐. 그럼 뭐야? 두 직선이야. 이것도 직선이야.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과 수직이잖아. 평행, X축에 평행하다. X축에 수직이다. 평행도 수직도 아니다. 평행과 수직 배우면 뭐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하등의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암기. 그게 암기,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응용력의 부재.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면 무슨 차이가 발생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암기의 기간이 비교가 안 되게 짧아진다. 또 두 번째가 활용의 범위가, 응용의 범위가 훅 좁아져. 좁아진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응용이란 게 안 되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가겠어요? 해가지거든. 그러니까는 이 X축에 평행한 직선 뭐니? 뭐 이거지 이거. X축, Y축. 점근선이 이거다. 뭐 이런 거. 이건 뭐겠니? 이게 Y 콜 알파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뭐야? 리미트 이게 Y 콜 fx면 이 점근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 식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알파의 좌극한이 되겠지만 알파보다 작으면서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fx 함수 값이.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매우 쉬워요. 뭐 분모가 0이다. 적어도 고등학교 범위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예를 들자면 탄젠트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해석 안 하지.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된다.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이 뭐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양수의 범위에서 따지면 2분의 3파이? 여기서 점근선이잖아. 탄젠트가. 탄젠트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거를 여기서 처음 배우나? 분모가 0이 된다. 그래서 점근선이 가지는 게 분수함수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분수함수가 수학하거든. 그리고 삼각함수가 여기거든. 수학 1이거든. 그 다음 과목이. 그러면 당연히 분수함수를 통해서 분모가 0인 경우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안 가르쳐주면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정답 강박증 때문에 그래. 무슨 생각은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만 의미가 있다고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떠한 애든 처음 딱 생각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꾸 야단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이 멈춰버리거든. 그래서 뭐라고 불려? 병신이라고 불리는 거거든.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그려보라고 했던 fx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3이라는 그럼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등장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거든. 여기 보세요. 비스듬한 직선은 차함수와 연관한다. 차함수와 연관. 이렇게만 적겠어요. 뭔 말이냐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나중에 보여줄 거고 지금은 안 할 거야. 이유는 현재 교육과정, 특히 수능에서는 얘는 수능에 문제에 등장할 확률이 0에 가까워.
싹 봐도 어려우니까. 알겠죠? 오케이? 다만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점근선은 이와 같은 세중 유고 각각 수식으로 이와 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두는 거라고? 극점을 찾는다. 수투에서는 끝. 왜? 매듭점이 안 찾아도 없는 게 아니고 안 찾아도 되는 거지. 매듭점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수투에서는.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수렴이라는 돌발상,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 따라서 극한 계산을 해준다 이거지. 그 수렴하는 경우가 바로 뭐였어? 점근선 3개 중에 저기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말하는 거였어. 분모가 0인 경우는 요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이거 대표적인 경우를 말한 거였고, 아무튼 이렇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변곡점을 생각한다. 변곡점을 생각할 확률이 높은 문제는 두 단원에 관련된 문제이다. 직선이야.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고 이거를 문제 풀 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원칙들에 대한 고려는 할 수 있어야겠어요. 정리하세요.